지난 편에서 동대 입구역에서 출발하여 남산 북측 순환로를 산책하는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순환로 출구에서 갈 수 있는 남산의 명소를 좀 더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명동역이나 해연역에서 남산 산책로 B코스 검색 후 이곳까지 오셔도 좋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방향에서 저는 남산 북측 둘레길 산책을 마쳤습니다. 내려오던 방향으로 조금 더 가주세요. 그러면 공용 주차장이 보이고 다들 많이 아시는 남산 도서관 계단이 등장합니다.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꽤 많아 보이지만 남산 올라가는 계단보다 쉽답니다. 자, 계단 끝까지 올라오면 좌측으로 남산타워가 보이고 아래로 기다란 건물이 보입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언제 이런 게 생겼지 하실 텐데요. 바로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입니다. 실내 전시관과 실제 도성을 전시한 야외 전시장이 있어요. 이곳은 2013년 발굴조사 과정에서 성벽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동안 일제와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큰 발견이라 할 수 있어요. 먼저 성벽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커다란 지붕을 덮은 형상이에요. 성벽을 보호하고 관람객들도 빛과 비를 피해 관람이 가능합니다. 성벽은 시대에 따라 축조하는 방법이 다른 거 알고 계신가요? 이곳은 태조, 세종, 숙종 이후 쌓았던 부분들이 모두 모여 시대별 양식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 성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취도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크를 따라가면 남산타워로 갈 수 있는 길도 연결되어 있답니다. 이곳은 한양도성 유적, 조선신궁 배전터, 이승만 대통령 동상, 남산 분수대 및 식물원 등 오랜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성벽을 돌아 뒤로 가면 방공호도 있습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파놓은 것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되돌아가면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조선신궁 건물 15개 중 하나인 배전의 기초구조물이 보입니다. 성벽 아주 가까이 있는데 신궁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한양도성의 성벽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역시 2013년 발굴조사에서 발견되었으며 유일하게 조선신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옆으로는 파란 분수대가 보이는데요. 바로 신궁의 흔적을 없애고 1960년 건립한 남산식물원의 분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대의 주요 흔적이 바로 옆자리에 모여 있으니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겠네요. 한양도성 유적전시관에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답니다. 입장 후 바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남산의 다양한 측면을 알아가셔도 좋고요. 옆에 있는 자료실로 입장하셔서 패드에 들어있는 남산 자락의 역사를 순서대로 알아가면 이해도가 한순간에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조선신궁이 있던 남산 일대가 공원 용지로 편입, 조선신궁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1956년 강복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팔순 기념으로 유적전시관 자리에 이승만 동상이 건립되었고 58년 남산에 국회의사당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기반 작업에 착수하여 기공식도 진행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공사는 중단되었죠. 61년 12월 건립을 취소하고 시민광장 휴식처로 그 용도를 바꾸었고 63년 남산 야외음악당이 준공, 백범 김구 동상이 건립되면서 백범광장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여기서 아폴로 11호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며 시민 모두가 모이기도 했답니다. 남산 어린이 놀이터가 개장하였는데 총 1,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남산도서관도 1965년 개관, 같은 해에 조선신궁터의 남산식물원이 71년에는 남산소동물원, 분수대 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수로 서울의 대표 명소였죠. 1970년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개관하였고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는 고층 건물은 천체과학관을 비롯해 과학 체험을 위한 남산 어린이회관으로 지어졌습니다. 조선신궁을 짓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은 모두 발굴조사를 통해 본 모습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남산 자락은 일제와 근대화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역사의 산실이자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양도성 자리의 역사를 배운 후 앞서 언급된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가봅니다. 이 건물은 최초 지어졌던 한옥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 새롭게 개관한 기념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물이 기념할 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시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념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입장부터 남다른데요.
현재 높이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람객들은 엄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건물은 총 12개의 사각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중근 의사와 같이 손가락을 잘라 동맹을 결의한 단지 동맹 12인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일제로 훼손된 이 땅에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그들의 결의를 느끼게 합니다. 거기에 더해 우측에 적힌 글귀와 손도장이 이어져 더욱 진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입장하여 몇 걸음을 걸으면 바로 안중근 의사 동상이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태극기 앞에 앉아있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깊고 높은 공간에 있음으로써 엄숙한 분위기가 배가 됩니다. 동상 옆으로 지나는 것도 거의 처음입니다. 동상의 등 뒤에 있는 태극기가 많은 분들의 덕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전시는 그의 일생과 항일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읽어보아도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내용입니다. 전시는 2층으로 이어지는데 1층 전시장을 나오면 벽 사이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보이며 그의 대단함을 새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수록 천창의 빛과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힘들게 싸워 이겨낸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전시에는 그 고된 시간과 많은 이들의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익히 알려진 내용부터 어릴 적 이야기까지 담고 있으니 안중근 의사의 삶을 들여다보기 좋습니다. 2층 전시장을 나오면 점차 강명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둠으로 시작한 전시 공간은 이렇게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그의 가족의 이야기야 내밀한 유서까지 있으니 한번 시간 내어 자세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끝나면 다시 눈앞에 태극기가 보이는데요. 그쪽으로 다가가면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다시 한번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구는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 맞이하는 남산의 풍경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시장과 달리 밝은 빛이 안까지 들어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생으로 얻은 행복한 풍경이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12개의 사각기둥 중 하나만 유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반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서 전시와 풍경의 대비가 극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동상의 뒷면이 보입니다. 이런 경험도 처음이실 것 같아요. 의사의 뒷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뭉클함이 느껴지고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신 분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이 공간에 다시 한번 묻고 갑니다. 깜깜했던 전시실을 나와 화창한 남산 자락을 마주하니 남산의 풍경과 12인의 손도장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지켜주신 이 땅에서 저도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세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2개의 기둥은 반투명 재질이기 때문에 저녁에 내부에 불을 켜면 밖으로 밝은 빛을 비추는데요. 이것이 남산을 지켜주는 빛이자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발걸음과 시야를 밝혀주는 빛이 되고 있답니다. 남산에 오시면 단풍 구경만 하지 마시고 기념관의 의미를 느끼며 기념관도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남산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이때가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 드시고 산책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남산만큼 붉은 단풍이 진 아름다운 정원, 바로 백범광장입니다. 동상 앞으로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가슴이 탁 트이네요. 오랜 시간 시민들의 공원이자 놀이터로 사용된 곳인데요. 나무 아래로 소풍 온 분들도 많이 계셨고 여전히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장소임이 틀림없습니다. 보이는 계단으로 가면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성곽길이 보입니다. 아래 남대문 방향 도심도 잘 보이고 성곽을 옆에 두고 걸을 수 있어 도심의 주요 산책길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 보는 광장과 남산타워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직장인 분들도 잠시 들리기 좋고 해연역이나 명동에서 백범광장을 들른 후 남산타워로 올라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공원의 나무와 풍경 자체도 너무 좋으니 가볍게 산책하시며 가을을 느끼셔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곳곳에 산책로가 나 있으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풍경 즐겨보세요. 남산도 성곽도 단풍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으니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 걸음이 불편하신 부모님과 와도 참 좋은 산책로입니다. 서울의 중심에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며 가족, 친구 혹은 혼자서도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격동의 역사를 겪은 남산 자락이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각자가 알고 있는 이곳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성곽 쪽으로 가는 길은 계단이지만 대부분 나지막한 경사로로 되어 있어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만 산책을 마치고 내려가 볼게요. 저는 소홀로로 내려오면서 은행나무도 한참 구경했답니다. 소홀로에 연결되는 숭례문까지 한번 보고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치와 문화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만나요.